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26강 하도록 하겠어요. 26강은 321페이지에 나오는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여기부터 좀 힘들어 하시는데 321페이지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투자하는 대상이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할 때 돈이 들죠. 만약에 이제 10억에 매입이 가능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출액이죠. 언제 지출해요? 현재 지출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이제 수익은 미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정했을 때 투자자가 생각하는 거야. 10억에 매입이 가능한 부동산을 2년 후에 한번 팔아볼까? 라는 생각하는 거야. 그 2년 후에 12억에 예를 들어서 매각할 걸로 예상이 된다. 언제? 2년 후. 그럼 2년 후라는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죠? 미래에 유입되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그 명목상의 금액을 따지면은 10억이라는 현금 자산이 지출해 가지고 다시 팔아서 들어올 때 12억이라는 현금 자산이 들어온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10억인데 플러스가 12억이니까 이게 더 크니까 당연히 이건 투자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한 것이 뭐냐면은 시간을 간과한 거예요. 요거는 현재 나가는 돈이고 이건 2년 후에 미래에 들어온 돈이죠.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2년 후에 일원이 같은 가치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2년 후에 10억에 팔 걸로 예상된다는 것은 이건 예상이지 확실할 수는 없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이제 단순하게 명목상인 금액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하려면은 이 시간적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조정해 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2년 후에 이 12억이라는 거를 미래 금액을 현재로 땡겨가지고 현재 시점에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그랬을 때 12억이 현재 10억보다 반드시 크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할인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방식은 현재 이 10억 원을 미래로 펼쳐가지고 2년 후의 시점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래 금액 현재로 땡겨서 판단하는 거를 이제 구하는 것이 현재 가치고, 현재를 미래로 펼쳐서 판단하는 거를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하고 미래 가치를 구할 때 필요한 자본하는 계수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요것을 계산으로 이제 28회 때처럼 나오면은 좀 부담을 많이 느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 문제 풀기에서 들고 가는 계산기의 한계가 있어요. 계산기의 한계가 우리 사칙형사만 가능한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있거든요. 재무형 공학용 계산기도 들고 갈 수 있겠지만은 그 계산기는 이제 리셋 기능, 리셋을 해서 이제 쓸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복잡하게 숫자가 주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사칙연산 계산기 범위 내에서 풀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이 화폐 시장 가치가 이론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즉 지문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를 나중에 결국 하시더라고요. 문제상에 주어진 계산 조건의 한계 때문에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구하기에 필요한 자본하는 것을 판단하려면은 단계가 있어야 돼요. 먼저 종류를 판단하시고 얘네들 간의 관계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하시고 내 개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를 쭉 하다 보면은 밑에 그 종류가 이제 그 323페이지부터 나열되어 있고요. 322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종류부터 판단하셔야 돼. 책이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계수가 있어요. 이건 현재 가치 계수라 그래요. 그리고 줄여가지고 현가 계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현가 계수.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 계수도 있을 거야. 미래 가치 계수를 줄여서 내가 계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종류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현재 가치 계수랑 미래 가치 계수를 논하다 보면은 그 일시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시불의 현가로 쓸게요. 현가 계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의 현가 계수가 있어요.
연금 현가계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유명한 저당상수가 있습니다. 화폐시장 가치를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그 결정적으로 하시게 되는 배경이 저당상수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저당상수가 여러 군데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가치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다 써보면은 이제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있고, 그리고 연금의 내가계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추인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런 보편타당한 용어를 쓰니까 용어들은 안 바뀔 겁니다. 이렇게. 우선 종류를 알고 해야 돼요. 현재 가치가 몇 개 있다고요? 3개. 일시불 현가, 연금 현가. 근데 여기는 현가란 말이 붙어 있죠. 현재 가치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 거기다 저당상수를 첨가하면 되고요. 미래 가치도 일시불 내가, 연금 내가. 여기도 내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감추인계수만 첨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나올 때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한 계수에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저당상수가 있다. 뭐 이런 형식이야. 이렇게 종류가 묶여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종류를 아시고 두 번째는 이제 얘네들 간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관계는 역수관계를 말합니다. 부동산 이제 투자론에 보면은 역수관계를 물어보는 게 7개의 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하고 일시불끼리 역수야. 일시불끼리 역수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나머지는 그 안에서 역수야.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저당상수가 역수고, 그리고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감치금계수가 역수입니다. 역수. 그 역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게 시험 지문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2의 역수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2하고 2분의 1이 역수잖아요. 그 역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 두 개를 곱해봐. 곱해보면 1이 나와야 돼. 그럼 곱해보면 1이 나온다는 것은 분수를 구성할 때 분모 분자가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기출문제 보면은 연금의 내가계 역수는 저당수가 아니라 뭐라고? 감추인계수가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연금의 내가계수다. 아니죠. 요거의 역수는 저당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를 아시면은 일시불 현가, 연금 현가, 저당수, 일시불 내가, 연금 내가, 감추인계수 알면은 일시불끼리 역수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이렇게 역수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역수 관계도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역수 관계 또 조금 더 언급하면, 그래서 만약에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를 곱하면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요 곱하면 1이 된다는 것은 역수 관계를 여쭤보는 시험 문제 테크닉이야. 그럼 이것은 5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나누면은 어차피 다 연금 개념도 일시불에서 도출이 되겠지만은 개념을 이제 문제를 내야 돼요. 세 번째 개념인데, 개념을 낼 때는 이제 그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약간 정리해 보면은 그 동일한 금액이 금액입니다. 금액이 있는데 동일한 금액을 한 번만 제시해줘요. 그럼 요거는 일시불 개념이야. 당연히 일시불 개념이고, 동일한 금액이어야 돼. 꼭 동일한, 다른 금액이면 안 돼요. 다른 금액 따로따로 하나씩 하는 건데, 동일한 금액이 반복이 돼. 그럼 이거는 연금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뭐 후에 얼마다라고 물어보는 개념이 나와요. 개념 말로 지문 나왔을 때, 요거는 미래가치 계수고요. 그럼 뭐뭐로 환원, 땡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할인한다, 환원한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이건 현재가치 계수가 돼요. 그리고 이런 계수를 논하면 이제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를 미래로 바꿀 때 적용되는 게 이자율이고, 미래를 현재로 바꿀 때 적용되는 게 할인율이다 하는데, 이건 다 문제상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금 개념을 잡을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연금 개념이 4가지인데, 연금 개념 여러 개의 금액이 반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반복될 때 가정이, 얘네들은 항상 기말불입, 어떤 매년이 될 수 있고 매월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기말입니다. 기초하는 거랑 기말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쓰는 공식성은 전부 다 기말불입을 가정하고요. 기말에 불입하고 기말 수령을 가정합니다. 그래야지 이 구조가 이제 우리가 공식상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말불입, 기말 수령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화폐시장 가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책에 이제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공식이 쭉 나와요. 공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공식을 할 때 그 연금 개념에 대한 네 가지 있어요. 연금 평가, 저당금, 연금 내과, 감축인 것은 수학적으로 제시된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금의 네 가지 개념은 연금의 내과, 예를 들어 연금의 내과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할인율하고 기간이 주어졌을 때 이 연금의 내과 계수는 연금 현가 계수가 얼마인지가 수치로 주어지는 거니까 요거는 네 가지는 공식 암기할 필요 없고, 다만 공식이 간단하다고 판단하는 일시불 개념은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일시불 현가 계수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요 공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거 계산할 때 기간이 언제고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분명히 명시해 주니까, 일시불 현가 계수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면은 당연히 일시불 내과 계수를 뭐겠어요? 역수관계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 됩니다. 밑에 연금 개념도 요거 가지고 이 공식 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이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책의 323페이지 보면은 미래가치부터 제대로 잘 나와 있는데, 그 일시불의 미래가치란 말이 나와요. 줄치실 내용은 바로 밑에 있고요. 일시불 미래가치는 현재 일정 금액을 여기부터 줄칠 거, 미래 일정 시점 가치로 환산한 금을 말한다. 이걸 이렇게 이제 줄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이 의미를만 해석하시면 돼. 먼저 이제 일시불의 내과계수.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알면은 문제는 좀 많이 풀리는데, 이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하시기 되게 중요합니다. 일시불의 내과계수라는 것은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현재 일원이야. 이론 가지고 최초 단위 한번 해볼까요? 현재 일원을 예를 들어서 현재 일원이 이자를 R이 적용되고 N년 후에 얼마냐 이렇게 나와. 책은 이제 일단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지문이고,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와. 일시불의 내과계수란 현재 일원이 줬을 때 이자를 R로 줬을 때 N년 후에 얼마냐. 이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문구를 통해서 이게 일시불의 내과계수라는 걸 잡아야 돼요. 현재 일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죠. 일원이 하나야, 여러 개야. 일원이 하나니까 얘는 일시불이야. 일시불. 그리고 N년 후에 얼마냐 물어봐는 게 후는 미래잖아. 얘는 일시불이고 미래니까 조합 맞춰서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구하기 위한 계수구나 라고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럼 미래가치,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를 주어지고 그 이자율이 주어지면서 이제 기간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논리로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거기 현재 일정 금액이 이 미래 일정 시점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박스 안에 공식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료 공식이 잘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얘가 어떤 뜻이냐면은 0입니다. 시간 개념 한번 해볼게요. 0. 0이란 말은 현재를 말하는 거야. 현재. 그 얘는 1년 후고 얘는 2년 후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게. 1년은 미래야. 미래. 근데 현재에 은행에다가 1억 원을 예금을 한 거야. 1억 원 예금하고 이자율은 공통적으로 10%를 한번 해볼게요. 이자율 또는 할인율은 연간 10%라고 한번 가정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1억 원을 은행에다가 예금한 거야. 이자율 몇 %로? 10%로. 그럼 현재 1억 원이 2년 후에 얼마냐라고 판단하는 거 있죠. 이게 1억 원이 하나니까 일시불이고 2년 후에 얼마냐 물어보니까 뭐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려면은 당연히 뭐가 하느냐? 일시불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그 일시불에다가 책처럼 공식 그대로 하면은 곱하기 뭐 해야 돼?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해야 돼. 그래서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하는 계수가 돼요.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일시불이 얼마 주어졌어? 한 번 우리가 1억이 주어지고 곱하기 예문이죠. 몇 년 후야? 2년 후야. 근데 매년 이자가 몇 번부터? 연간 10%니까 이자가 한 번, 두 번 붙게 돼 있어요. 그럼 저 공식이 있죠? 여기다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이 몇 %다? 10%니까 0.1. 이자가 몇 번부터? 한 번, 두 번 붙으니까 여기다가 2승 하는 거죠. 그럼 1.1의 2승은 이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 1.1을 두 번 곱하면 얘가 1.1이 나옵니다. 그럼 얼마가 된다? 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1억 2,1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1억 원은 원금이고요. 2,100만 원은 뭐죠? 이자가 복리로 붙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항상 우리가 논하는 것은
이자를 계산할 때 복리로 계산하는 것이 단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단리는 이자가 기간만 보장해 주는 것이고, 복리는 이자를 다시 재투자해요. 그럼 이자에 이자가 발생해. 복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 N승을 통해서 이게 복리란 말입니다. 이자율이 계속 재투자를 해서 누적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것은 현재 1원을 예금했을 때 이게 N년 후에 얼마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때 이제 기본 모델에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려면 일시불이 주어지고 미래가치 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미래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지금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연금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 미래가치 밑에 이제 약간 예제했으니까 그 기간은 5년이나 주어졌죠. 참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324페이지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나오면은 연금의 내과계수도 있을 거야. 연금의 내과계수. 근데 연금 개념은 항상 뭘 가정한다고요? 기말불이 기말수를 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줄칠 내용이 있어요. 연금의 미래가치 324페이지면 두 번째 줄에 즉 이유를 줄치셔야 돼. 매년 말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를 알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 이건 또 제대로 돼 있네요. 그럼 여기서 해석할 때 이 문구를 해놓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봐. 질문할 때. 그럼 당연히 연금의 내과계수다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그 1원이란 금액이 있잖아. 1원이란 금액이 한 번이야 여러 번이야. 한 번이야 여러 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1원이란 금액이 매년 반복된다고 나왔잖아요.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이야. 그래서 매란 말을 통해서 1원이란 금액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요걸 통해서 연금이라는 게 알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N년 후의 금액이잖아. 후니까 미래의 현재야. 미래죠. 조화 맞춰보면 이게 연금의 내과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가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적금 들 때 보통 많이 하죠. 연금의 내과계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0이고 1이고 2고 3이다. 0, 1, 2. 현재 1년은 2년은 3년이야. 이렇게.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제시하냐면은 매년 1억 원씩 불입한 거야. 1억 원, 1억 원, 1억 원을 3번 불입한 거야. 그러면 이제 1억 원 불입할 때 언제 불입하는 거야? 적금에 가입하자 불입한 거야? 아니면 1년 후에 불입한 거야? 매년으로 가정하면은. 그쵸? 연금은 매번 기말 불입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매년 1억 원씩 3번 불입했어. 1억 원 매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억 원을 3년 동안 적립했을 때 3년 후에 얼마냐? 요거를 알고자 하는 금액이죠. 그럼 1억 원을 몇 번 불입했다? 3년 동안 3번 불입했다. 3년 후니까 얼마다? 미래가치가 돼. 같은 게 반복되죠.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게 얼마냐로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할 때 불입을 해야 되는데 기말 불입이다 보니까 적금에 가입하자마자 불입한 것이 1년 후에 불입합니다. 요때 1억 불입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요때 불입하고 그리고 돈 찾을 때 요때 불입하는 거야. 몇 번 불입했어? 3번 불입한 거야. 그래서 반복되니까 연금이고 이 누적된 결과가 3년 후에 얼마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 뭐죠? 이게 연금의 내과계수가 되는 거죠. 이제는 공통적으로 매년 10%나 가정하고 그때 계산하는 것이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려면은 매기간마다 반복되는 연금액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요. 곱하기 연금의 내과계수를 곱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구조조 잠깐 참고하시고 연금의 내과의 공식이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만이 1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거 아실 필요 없어. 괜히 이제 신경질 나니까 하지 마시고 연금 개념 문제 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간 짧게 주어져. 만약에 20년 주어진다. 그러면 20년짜리가 얼마인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연금의 내과의 자체가. 그럼 이 정도는 계산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결국 1억 원, 1억 원, 1억 원이라는 것이 3번 반복한다. 그런데 이거 따로따로 다 일시불로 계산하시면 돼. 우리는 현장에서. 그럼 첫 번째 불입한 1억 원을 볼게요. 일시불. 그럼 얘는 1억 원 곱하기 일시불 내과계수 공식이 있다 그랬죠? 1 플러스 0.1. 첫 번째 불입한 1억 원은 이자가 몇 번부터? 이 기말 불입의 특징입니다. 기말 불입이니까 첫 번째 불용 이자가 한 번, 두 번부터. 그쵸? 그럼 여기다 2승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얼마가 나와요? 얘는 1억 2,100만 원이야. 또 하나 불입한 거 1억 있죠? 또 1억 있어.
곱하기 얘는 1 플러스 0.1은 이자가 몇 번 붙어? 한 번 붙지. 1승이 됩니다. 1.1에서 그냥 1.1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1억 1,000만 원이 돼. 그 세 번째 불입한 1억 있죠. 얘는 돈 찾을 때 불입한 거니까 이자가 안 붙어. 얘는 그냥 1억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0승인. 뭐의 0승은 그냥 1이야. 그럼 얘는 그냥 1억 원이 돼. 수준이 이 정도인데 그럼 이게 전부 다 3년에 얼마냐 물어보면 결국 다 합치죠. 3억 3,100만 원이 됩니다. 3억 3,100만 원. 이 중에서 3억 원은 불입한 원금이 되고 그리고 3,100만 원은 불입한 1억 세 번 불입한 금액이 복리로 누적된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매년 말 1억씩 세 번 불입했을 때 3년에 얼마가 되냐 이 금액을 찾는 문제가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물론 단위가 뭐 이렇게 1억 세게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시불 개념으로 연습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10년 후에 얼마냐 10년 동안 불입했을 때 그러면 10년치가 연금 현금에서 얼마인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예제가 이제 똑같은 논리가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고 근데 거기는 10년 후니까 뭐 그렇게까지 내진 않고 그리고 이제 감채인 개수가 있어. 325페이지에 감채인 개수는 보통 이제 적금 통장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은 은행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적금 상품이 두 개가 있어요. 적금 상품이 이제 일시불의 내과 개수는 보통 예금 상품이라 그래. 목돈이 있는 사람 목돈 굴리기 상품이야. 그래서 얼마를 예금을 했을 때 목돈 부집했을 때 얘가 이자를 쳐주면서 얼마씩 나오는지 그걸 따져보는 것이고 목돈 만들기 상품이 적금 상품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요것처럼 여윳돈이 있는 걸 다달이 얼마 불입했을 때 나중에 얼마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매우 계획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10년 후에 집을 사겠다. 나는 5년 후에 자동차를 바꾸겠다. 그러면은 10년 후, 5년 후 특정 시점에 목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금액이 있을 때 그 시점에서 그 목표금을 한꺼번에 마련하면 어려우니까 그 특정 시점에 미래의 특정 시점 목표금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조금씩 적립을 해야 돼. 그래서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을 달성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적금 드는 사람이 있고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 다달이 불입해서 나중에 얼마냐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연금에 대해서 다달이 불입해서 나중에 얼마나 놀리고 반대로 감채인 개수는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다달이 달성되는 적립을 계산하는 거야. 거기 보면 그 감채인 개 줄줄 싣고 있죠. 미래 일원을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미래의 특정 금액을 제시해주고 미래 특정 금액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감채인 개수야. 매 기간마다 적립액을 계산할 때 한다. 꼭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적금 상품인데 이 연금의 내과 개수하고 세 번째로 논하는 감채인 개수 있다 그랬죠. 이게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이게 서로 역수 관계라 그랬어. 그래서 감채인 개수 개념을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N년 후에 책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왔지만은 일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적립액을 계산하는 거. 이게 뭐다? 이렇게 나오면 감채인 개수야. 그래서 감채인 개수 할 때는 미래의 특정 시점이 나오고 이 금액은 뭐뭐 하기 위해서란 말이 나와. 그럼 감채인 개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요 경우랑 똑같이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 3년 후에 집을 사고 싶어. 0, 1, 2, 3이야. 3년 후에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마련하기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돈을 딱 생각해 보니까 3년 후에 3억 3,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미래 목표가 정해진 거야. 그럼 3년 후에 3억 3,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적립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가 될까? 얼마씩 적립하면 이 금액이 나올까? 그렇지. 매기마다 1억 원씩 적립하면 돼. 이자율이 10%를 가정하면. 뭐랑 반대예요? 연금의 내과 개수랑 반대라는 게 확인이 돼요. 연금의 내과 개수는 기간 말에 1억 불입하면 이자율 10%를 가정할 때 이 금액이 나와. 거꾸로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얼마 적립하면 되는지 나오는 것이 뭐다? 이게 감채인 개수가 됩니다. 두 가지가 역수 관계가 돼요. 연금의 내과 개수 나오면은 감채인 개수도 같이 역수 관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개념 위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최근에 나왔던 지문을 이제 언급해 보면은 이 말이 나왔어.
특정 시점에 적립액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매기간 적립액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하다? 뭐 감축해서 필요한데 엉뚱하게 뭐 저당상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합니다. 두 가지는 뭐다? 역수관계라는 거를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투자는 보통 현재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가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현재 가치를 보는 거야. 현재 가치는 논리가 이제 32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똑같은 흐름이 종류가 제시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에서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나옵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일시 현재 가치 계수. 그럼 거기에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미래에 발생할 일정 금액을 현재 시점 가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 일시 현재 가치란 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제가 적어드린 걸대로 공부하셔야 돼. N년 후에 이론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알아보기 위한 자본의 계수가 뭐냐? 일시불의 뭐다? 현재 가치 계수야. 여기 보면은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냐 물어봤어. 1원이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야. 그러니까 뭐죠? 일시불이야. 그리고 현재 얼마냐 알고자 하는 건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계수야. 이런 논리.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똑같아. 어떤 사람이 이제 0이고 1이고 2야. 어떤 부동산을 현재 2년 후에 이제 얼마에 팔 수 있냐면은 2년 후에 1억 2,100만 원이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어. 1억 2,100만 원. 그럼 2년 후에 1억 2,100만 원이 현재 시점으로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알아보는 거야. 그럼 1억 2,100만 원이 하나에 여러 개야. 하나죠. 하나니까 이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 얼마가? 이자율이 만약에 할인율이 10%라고 하면 이건 얼마다? 1억 원이 돼요. 뭐랑 반대야? 일시불의 미래 가치하고 이것이 정반대라는 것을 확인이 되는 거죠. 계산할 때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돼. 일시불의 미래 가치 구하려면은, 일시불 현재 가치 구하려면은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현가 계수 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억 2,100만 원이 있었죠. 이걸 땡겨야 돼. 땡겨 곱하기 뭐 해야 돼? 일시불의 현가계수 하시면 돼. 근데 일시현가계수 공식이 어떻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 그랬어요. 이 공식은 자주 활용이 됐습니다. 그럼 곱하기 1 플러스 R, 할인율이 몇 %를 통일시켰어요? 10%, 0.1. 몇 년 땡겨? 한 번, 두 번 땡기잖아. 2승. 분의 1. 이렇게 돼요. 결국 1억 2,100만 원이 1.2로 나누는 거죠. 금액이 얼마 나온다? 1억 원이 금액이 나와요. 그럼 할인율이 10%라 가정하면은 2년 후에 1억 2,100만 원하고 현재 1억 원은 무슨 가치다? 같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갑돌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A란 부동산을 사라. 그 사는데 나한테 설명하기를 이게 2년 후에 1억 2,100만 원 된다. 1억 2,100만 원 되니까 이거를 1억 1,000만 원에 사라. 라고 이제 저한테 추천하는 거야. 그러면 단순하게 1억 1,000만 원에 사라. 2년 1억 2,100만 원 되니까 1,000만 원 차익을 남기니까 사라. 하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 지출되는 금액이고 그 1년 후에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지기 위해서 내가 부동산을 살 때 지불되는 현재 지출 땡겨봐야 돼. 땡겨봐도 1억이야. 저한테 사기치는 거야. 그럼 결국 1억짜리를 저한테 1억 1,000만 원에 판다는 뜻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저한테 이거를 5천만 원에 사라 라고 한 거야. 1억 2,100만 원이고 땡겨보니까 1억짜리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한테 5천만 원 차익을 남겨줄 수 있는 부동산이니까 사도 괜찮다. 동감하는 거죠.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해봤더니 일시불의 내가계수랑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두 가지는 그래서 역수관계가 되는 거죠. 작년에 이게 기출문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10년 후에 이제 1억 원이 되는 토지 가치, 현재 가치 얼마냐 하는 거잖아. 10년 후면은 이제 10년 후에 이제 1억 원이 된대.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0승분의 1을 해야 되잖아요. 그 1.1을 10번 두들게 해야 돼. 1.1 곱하기 1.1 곱하기 1.1을 10번 두들게다가 본인이 몇 번 두들기 까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은 1.1에 10승이 10승 얼마다 하고 데이터가 나와. 얼마짜리다. 이게 얼마나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하시면 돼. 그럴 바에는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굳이 그렇게 수고스럽게 할 필요 없으니까 보통 이제 최근에 보니까 5승까지, 4승까지는 이제 주어지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 1.1을 4번 정도 두들기면은
까먹지 않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속 넘어가면은 잊어버려. 1.1 곱하기 1.1 곱하기 세다가 잊어버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조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양가를 2번에 연금의 내가계, 현가계수가 있어. 28회 때 요게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 계산 문제 낼 때 많이 내는 게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가 돼.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개념이 거기 줄줄 것이 있어요. 이건 또 제대로 돼 있네. 연금의 현재 가치란 줄줄 거, 그 다음에 매년 이런씩. N년 동안 적립할 받게 될 금액을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이야. 그럼 여기서 1원이란 금액이 반복이야, 한 번이야? 반복이지. 매년 이런씩 이렇게 나왔으니까 1원이 반복됐으니까 연금이야. 일시불로 환원한다 그랬어. 일시불로 환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현재 시점 판단하는 거니까 일시불로 환원이란 말이 나오면서 얘는 현재 가치구나 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연금 받는 분은 여기 해당이 되실 거야. 0이고,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1이고, 2고, 3이다. 그러면 이제 매년 만약에 1억 원씩 매년 말이야. 1억 원씩 기말 수령입니다. 1억 원, 3번 받는 거야. 3번. 그러면 연금을 3번 받으면은 이거 1억 받아가지고 그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청자가, 연금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그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이걸 한꺼번에 받겠다고 한 거야. 한꺼번에. 뭘로? 일시불로 받겠다고 한 거야. 그럼 연금관리공단에서 3번 받아야 될 연금을 한꺼번에 받겠다는 사람한테 1억, 3번인가 3억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시불 신청한 사람 불러다가 1년 후에 받을 금액을 미리 받기로 했네요. 그 1년 후에 받을 금액은 뭐죠? 1년치를 땡겨서 줘. 두 번째 1억 원을 받을 금액 있죠? 이것도 한꺼번에 받기로 한 거니 몇 년치 땡겨? 한 번, 두 번 땡겨서 줘. 그리고 3년치 후에 받을 것도 미리 받기로 한 거니까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땡겨서 줘. 그러니까 이제 매년 말에 받을 그 연금액을 이걸 뭘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 금액을 다 합쳤을 때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때요? 금액이 3억보다 많겠어? 적겠어? 적겠지. 다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한 것은 뭐죠? 매기 말에 받을 연금이 있죠. 연금을 언제? 일시불로 받기로 선택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문구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밑에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20년치를 하기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마 활용도가 제일 많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랑 역수관계가 뭐라 그랬죠? 저당상수라 그랬어요. 저당상수 자체는 이제 말장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될 내용이 328페이지에 저당상수란 돼 있어요. 거기서 바로 첫 번째 줄부터 동그라미 쳐야 돼. 저당상수 나중에 대출 받았을 때 상환할 때 적용되는 자본하는 계수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 돼.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금융론 들어가면은 대출 받았어요. 상환을 해야 돼. 상환 방법에 주로 나오는 게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저당상수는 원금 균등 방식은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그 한 끗 차이야. 그래서 저당상수란 만약에 원리금 균등 방식이 이렇게 나오면 맞는데 원금 균등 방식이 하면 틀리게 된다는 걸 나중에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리금 균등 방식에 우선 동그라미 치시고 대출 받은 거, 대출금 나오죠? 대출을 언제 받아? 현재 받는 거야, 현재. 그 대출 받은 돈을 한꺼번에 갚기 힘드니까 이걸 쪼개서 갚을 거 아니야. 그 대출 받은 돈을 매기 상환을 계산할 때 구하는 겁니다. 그 논리가 저당상수다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 시험에 맞춰서 한번 표현해 볼게. 저당상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현재 1원을 대출 받았을 때 이거를 이자를 적용하고 N년 동안 상환할 원리금 계산할 때 있죠. 요걸 계산하는 것이 뭐다? 저당상수야. 그럼 1억 원을 현재 대출을 받은 거야. 한꺼번에 갚기 힘드니까 이거를 N년 동안 매기가마다 갚는 거죠. 상환할 원리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0이고 1이고 2이고 3이고 4고 5야. 그 현재 돈 빌린 게 나와. 현재 1억 원을 대출 받았어. 그럼 1억 원 대출 받은 걸 한꺼번에 갚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5년 동안 상환하기로 했은 거야.
똑같이 원리금 상환액을. 그러면은 1억 원 빌린 거를 이걸 5개를 쪼개는 거야. 5개를 쪼개서 매 기간마다 갚아야 될 이 원리금이 얼마냐 할 때. 근데 갚을 때 원금도 물론 갚겠지만 이자도 같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이제 이 공식 앞으로 많이 써먹는데 이거 언제 빌렸어? 현재 빌렸잖아요. 현재 대출 금액이야. 대출 금액은 이제 현재 빌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이거를 매 기간마다 갚아 나가야 돼. 근데 갚을 때 원금하고 이제 같이 갚을 거야.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야 돼. 이 빌린 목돈을 기간마다 원리금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뭐 한다? 저당상수를 하는 겁니다. 저당상수는 그래서 현재 대출 받은 돈을 기간별로 나눠서 상환할 원리금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출 금액이 이제 그 1억 원이다. 매기간 상환할 때 저당상수가 만약에 10%다. 매년 얼마씩 갚는다? 1억에다가 10% 하면은 원리금 상은 1,000만 원씩 이제 갚는 거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 책에 내용상으로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책은 아주 예시가 복잡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이제 화폐 시장 같이 할 때, 그 계산 문제든 지문이든 이제 어떤 문제 낼 수 있는 제한 조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종류부터 하셔야 된다. 종류가 현재 가치 몇 개? 우선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로 나눠지는 현재 가치 3개. 일시불 현가, 연금 현가, 저당상수. 미래 가치 3개. 일시불 내가, 연금 내가, 감증일수.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 암기가 안 되셔가지고 어떤 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현가, 내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명칭이 드러나 있으니까. 저당상수가 현재고, 감증일수가 미래랑 자꾸 어려워하셔가지고, 이게 왜 어려운지 잘 모르겠는데, 글자들 하더라고요. 미래 가치에 미음이 있고 감취에는 미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글씨 모음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야. 이렇게 어쨌든 이제 여기다 이제 미음이 없으니까 저당상 이응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음 들어가면은 미래 가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위험하고 두 번째는 역수관계. 일시불과 일시보다 역수. 나머지 그 안에 연금 현가랑 저당수. 연금 내가랑 얘네들끼리 서로 뭐다? 역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답으로도 종종 나오고 그리고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 잡는 것은 이제 개념을 잡을 때 우선 이제 그 일시불 2가지하고 연금 4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똑같은 금액이 하나면은 일시불이고 여러 개 반복되면은 연금이다. 근데 연금 계산할 때 항상 기말불이 기말순을 가정한다는 걸 알아야지 계산 문제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공식할 때 요것만 공식 알아두셔라. 일시불의 현가계수 1% 아래 인승분의 1, 내가계 1%서 아래 인승의 1. 요것만 아시면 된다. 그래 놓고 이제 역수관계 이렇게 돼 있다는 기억하신 다음에 개념. 일시불 내가계수는 뭐죠? 일시불이니까 현재 1원을 부리면 때 이게 나중에 얼마냐? 하나 부리면 나중에 점프했을 때 나중에 얼마냐?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는 계속 매기만 반복했어. 반복된 금액이 누적됐을 때 나중에 얼마냐라는 거야. 나중에 얼마냐? 그리고 이제 감증에서는 그 미래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적립액이 얼마냐? 매우 계획적인 사람이야. 이게 뭐다? 감증에서 서로 반대다. 일시불 현가계수는 N년에 받을 돈이 지금 얼마냐? 한 번만 점프한 거죠, 이렇게. 얼마냐? 금액이 하나 현재 땡길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리고 이제 연금은 현가계수는 매기간 받을 연금이 있어. 20년 동안 받을 연금이 있다. 매년 받을 연금이 있다. 그거를 그때그때 받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받을 연금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기로 했을 때. 그 매년 받을 연금 일시불로 땡겼을 때 적용되는 연금의 현가계수다. 계산 문제 때는 기간이 짧게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감증의 저당상수가 이제 아주 이제 에이스인데 저당수는 이제 금융론에서는 많이 활용됩니다. 처음에 빌린 돈은 어떤다? 목돈 한 건에 빌리면 한 건에 갖기 힘드니까 이거를 쪼개는 거야. 뭘로 기간을 쪼갰을 때, 즉 대출 금액을 매 기간마다 상환할 원리금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저당상수. 이 구조는 앞으로 많이 써먹는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대출 금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가지시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 연금 현가계수고 내가계수고 일시불이고 이런 것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은 뭐 그 나머지 329페이지 내용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나중에 이건 그 다른 시간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작년에 나온 문제가 331페이지에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331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보세요. 그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 물어봤어. 쉬울까 어려울까? 딱 보자마자 1억 원이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잖아.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참 이런 문제를 낼 줄은 계산 문제가 10문제나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도 주어지는 거야. 0, 1, 2, 3, 4, 5. 5년 후에 1억이래. 그것도 매기간 반복된 것이 아니야. 5년에 1억이야. 이것이 언제? 현재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당연히 이제 그 5년에 1억, 1억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할인율이 주어지는데 몇 프로 주어졌어요? 할인율이 7%가 주어졌네. 그러면은 1억 원이 일시불이니까 1억 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할인율이 몇 프로다? 그 7%가 나왔어. 그 0.07. 몇 년 땡겼어? 하나, 둘, 셋, 넷, 5번 땡겼죠? 그러면 5승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1.07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곤란하신 분이 계셨는데 1.07을 몇 번 뚫게 해야 돼? 5번 뚫게 해야 돼. 1.07, 1.07, 1.07, 1.07 뚫기다가 까먹어가지고 4번 뚫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1.07, 5번 뚫기면 뭔가 숫자가 나와.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똑같은 문제 안 나오니까. 나온 거를 가지고 1억 원을 나누면은 뭐다? 금액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푸는구나라는 형식만 아시면 되고 어차피 숫자는 다르게 나왔을 때 주어진 숫자를 이 방식대로 활용만 하실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물게 일시불 현가계수를 가지고 단독 문제로 나왔던 유일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뭐가 나오냐면은 연금의 현가 매가계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를 최대 3년치 주어지면서 물어보는 수준이야. 이렇게. 이 전형적인 건데 말씀드린 작년에 다른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게 좀 많아가지고 시간 가치 개념을 내고자 했던 사람이 아마 문제를 간단하게 수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화폐 시장 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라는 거하고 미래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구나라는 기본 개념을 잡으면은 이제는 이제 투자하고 그냥 부동산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어요. 투자 부동산은 이제 관심이 있어. 얼마 지출이 돼. 부동산 사야 되니까 얼마 나가. 그리고 그걸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운영해서 나온 수익이 미래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걸 팔어. 그랬을 때 이제 취득한 부동산을 미래의 운영 기간 중에 얼마 나오는지 나중에 팔아가지고 다시 이제 이것이 얼마 나오는지를 추정하는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시험의 에이스야. 투자 분석의 에이스. 그게 이제 331페이지 문제 제5절 현금 흐름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 현금 흐름이라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시면은 내용은 많지가 않아. 많지는 않지만은 요거 이해하시면 딱 순식간에 10점에서 12.5가 확 올라갑니다. 4문제, 5문제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화폐의 시장 가치랑 그 앞에 이론적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투자론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331페이지 그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강의 이제 25강이었죠? 25강의 내용은 26강이네. 화폐의 시장 가치에 아주 어려운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찬찬히 이런 의미다라는 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판단하시기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7강을 통해서 그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